네, 이번에는 과학도서 신간을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북카페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피드와 건강 그리고 미용의 저자이신 영남대학교 조경현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 앞에 직접 이 책이 놓여 있는데요. 책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리피드와 건강 그리고 미용. 그중에서 이 리피드라는 용어가 좀 생소한데요.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리피드는 우리가 흔히 지질 혹은 지방이라고만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 인지질 혹은 중성지방 등의 여러 가지 지용성 영양 성분을 총칭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네. 자, 리피드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지방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걸 말하는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리피드를 보통 몸에 해로운 것으로 생각해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리피드는 한 가지의 물질이 아니고요.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나 혹은 인지질 혹은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이고요. 네. 그리고 물론 리피드 중에는 지방산, 포화지방산이나 혹은 트랜스지방처럼 몸에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또 많은 리피드가 사실 몸에 좋은 것으로 몸에 좋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방이나 혹은 지질이라는 이런 일본식 번역으로 부르지 말고요. 리피드라고 원어 그대로 부르기를 많이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지질이라고 하면 잠시 찌질이라고 들릴 수도 있고요. 네. 혹은 경상도 지방 혹은 전라도 지방과 헷갈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한 땅의 질인지 종이의 질인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대로 리피드라고 부르면 좀 더 좋은 의미가 잘 전달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리피드의 좋은 기능은 콜레스테롤이 있어야지 두뇌와 지능이 발달하고요. 또한 중성지방이 있어야 에너지가 만들어지고요. 또 인지질이 있어야 허파로 숨을 쉴 때 허파가리가 굉장히 많이 팽창했다가 또 수축했다가 하는 그 과정에서 윤활유로 이 인지질 리피드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네. 그래서 조산화가 위험한 이유는 이 허파에서 숨을 쉴 때 허파가리가 굉장히 팽창하고 수축하는데 그때 이 제대로 된 인지질 리피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산소 호흡기를 달고 사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보통은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데 콜레스테롤이 높아야 장수를 한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물론 너무 높은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그러나 전체 콜레스테롤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콜레스테롤이 우리 피 속에 어느 지단백질에 있는가, 흔히 우리가 LDL에 많으면 좋지 않고요. HDL이 많으면 좋다고 하는데 네. 이 H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동맥경화가 감소하고요. 또한 장수하는 경우가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콜레스테롤의 농도도 적당하게 유지하면서 HDL의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것이 좋은 리피드를 유지하는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될 겁니다. 네, 말씀하신 LDL과 HDL이 먼저 LDL은 저밀도 지단백질, 그리고 HDL은 고밀도 지단백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 유산소 운동인데요. 제가 국가대표 운동 선수들의 혈액을 분석을 해본 결과 유산소 운동을 주로 하는 중거리 육상 선수 혹은 레슬링 선수들이 HDL 콜레스테롤이 가장 높고요. 또한 전체 콜레스테롤에서 차지하는 퍼센트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HDL이 매우 크고요. 또 아주 선명한 형태로 존재를 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근육 운동을 많이 하는 투척과 역기 선수들은 이전에 유산소 운동하는 선수들보다는 조금 더 낮은 HDL 콜레스테롤과 퍼센트를 보여주었지만 그래서 일반인들보다 높았죠. 네. 그래서 물론 이 결과는 운동이 다 HDL 콜레스테롤을 올리는데 좋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이 HDL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로운 고밀도 지단백질 HDL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무엇보다 저 같은 여성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 바로 미용이거든요. 네, 물론 맞습니다. 건강도 중요하지만요. 이 피부와 리피드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피부를 위하는 길은 어떤 것인가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 얼굴에 그 어떤 것을 발라서 예뻐지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요. 그런데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싼 화장품이라도 구입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일시적인 효과 이외에는 별로 큰 효과를 거두지를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피부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장벽기관입니다. 즉 장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부 구조는 그 철저하게 외부의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장벽, 우리 흔히 각질로 부르죠. 네. 각질을 포함하는 이런 장벽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염이 쉽게 되지도 않고요. 또한 우리가 샤워해도 우리 몸이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각질 장벽이 이 리피드와 그다음에 그 세포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보호에 매우 필수적인데요. 그래서 과도한 각질 제거는 오히려 그 감염이나 혹은 염증 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네. 대신에 그 우리가 신체 내부로부터 우리가 뭐 좋은 것을 먹어서 그 좋은 좋은 것들의 그 항산화 기능이 이 피부로 우러나야 이 피부가 밝아지고요. 또한 이 피부의 그 좋은 그 아름다운 기능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피부의 각질층의 그 보습 효과를 극대화해 주고요. 또한 그 피지선의 유지, 그리고 또 충분한 수면 혹은 그 항산화 물질의 섭취를 통해서 우리 피부를 아름답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네. 그리고 피부 타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타입은 그 개인의 연령에 따라서 혹은 생활 습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화장품을 고를 때 지성이니까 무엇을 골라라, 건성이니까 혹은 민감성이니까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네. 사실은 그건 대부분의 상술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고요. 모든 사람의 피부는 다 동등하고 또 다 민감합니다. 네. 그리고 또 연령과 혹은 그 몸의 상태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피부 미인이 되려면 비싼 화장품을 쓰는 것보다 좀 몸에 좋은 식습관을 네, 들이는 게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에 다이어트 실패 이유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 하실 텐데 다이어트의 실패 요인 무엇인가요? 그 다이어트의 말 뜻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좀 왜곡되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굶는다. 아니면은 한 가지만 먹는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 다이어트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식단을 조절해서 잘 먹는다는 뜻입니다. 즉 해로운 것은 피하고 이로운 것을 골라서 먹는 그런 것이 바로 다이어트의 의미입니다.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것을 가장 많이 자극하는 식품이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탄수화물이나 혹은 포화지방산 이런 것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오히려 간에서의 콜레스테롤 합성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더 많은 이 비만이나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골라 먹는 것, 즉 오메가3라든지 혹은 불포화 지방산, 올리브유 같은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은 또 고기는 대부분 살찔까 봐 피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대신에 과당 시럽이 가득한 탄수화물 식품 혹은 이런 아이스크림은 즐겨 먹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 당뇨와 비만을 부르는 식습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 비만이라는 것은 남는 에너지가 우리 몸에 남는 잉여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가장 많은 에너지를 주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에너지가 남게 되고 그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불포화 지방산이나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을 먹어라. 네. 좋은 걸 골라 먹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요. 마지막으로 좀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은데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네. 올바른 체중 감량은 탄수화물의 섭취를 제한하면서 운동으로 단백질, 근육을 늘려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세포를 감소시켜서 혈액의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것인데요. 즉 단백질의 섭취 혹은 항산화제의 섭취 혹은 불포화 지방산의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량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단백질의 섭취도 증가해 줘서 따라서 늘어나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즉 리피드 이제 포화 지방산이 되겠죠. 이거를 단백질로 교체해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특히 운동은 늘 그래서 공복 상태에서 해주는 것이 아주 좋고요. 네. 운동 전후에 1시간 전후에는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그 주스라든지 혹은 그 에너지바 같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근육은 안 생기고요. 오히려 그 지방만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성인들도 그 늘 그 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서 그 단백질의 그 생산이 늘어나고요. 혹은 그 노후된 세포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그 운동할 때는 공복 상태에서 해주면 성장 호르몬이 늘어나서 좋은 이 다이어트 방법이 체중 감량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체중 감량에 대해서 너무 많은 욕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론적으로 최소한 생존할 만큼을 적게 먹는다면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한 4kg 정도의 감량은 가능합니다. 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6개월 동안에 24kg을 감량한다 그러면 그 매우 무리가 따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감량된 4kg을 유지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그 자기 체중의 한 10%만 감량해도 6개월 동안에 그건 아주 성공적인 그 다이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감량 이후에 그 자기의 그 감량된 그 체중을 유지하면서 6개월 이상을 또 유지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4kg을 또 감량하는 그런 그 전략. 그래서 한 그 자신의 체중을 점점 그 몇 년에 걸쳐서 줄여나가는 전략이 아마 장기적으로 몸에 좋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 책 내용과 함께 교수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어떻게 리피드와 이 미용 분야를 결합해서 책을 쓰게 되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평소에 미용에 관심이 좀 많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동맥경화와 그다음에 그 혈관 질환 이제 이런 주로 당뇨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고요. 네. 건강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깨닫게 된 것이 우리 그 혈관이 건강한 사람이 피부도 건강하고요. 네. 그다음에 더 아름답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대부분 아름다운 사람은 먼저 건강해야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지. 그렇죠. 아픈데 거의 이게 생사가 갈림길에 있는 사람이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름다우려면 먼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 건강은 혈관의 건강인데 그것이 바로 그 HDL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건강, 그것이 네.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콜레스테롤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게 되면 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우울이나 혹은 폭력 혹은 자살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150mg/dL 이하의 콜레스테롤을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그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이와 연관해서 우리 그 산모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그 건망증이 많이 시달린다고 합니다. 네, 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산모의 머리 속에 있던 두뇌 속에 있던 콜레스테롤과 혹은 DHA가 이 태아로 빠져나가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태아는 자기 어머니가 어떤 상태이든 간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필요한 콜레스테롤과 DHA를 빼앗아 가죠. 아주 그 불효막심한 그런 이제 태아는 원래 불효막심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어머니는 산모는 그 임신 말기와 혹은 출산 이후에 그런 콜레스테롤과 DHA 같은 불포화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이제 그런 그 심각한 두뇌의 어떤 장애, 그래서 건망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정말 근본적으로 피부가 건강해지는 방법, 또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리피드와 연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